우리가 이런 거를 왜 알아야 됩니까? 라고 맨날 묻지만 이런 걸 다 알라고 말하는 방송 꼬리에 꼬리를 무는 시사 공부 한탕. 꼬리곰탕! 아, 우리 항상 기승전식이잖아요. 맞습니다. 오늘은 아예 식승전식으로 가봅시다. 알겠습니다. 먹을 거 얘기부터 한번 해봅시다. 와인 좋아하세요, 와인? 와인 뭔가 있어 보여서 좀 좋아하긴 하는데 네. 소주 맥주 많이 못 먹는 그렇죠, 것 같아요. 그렇죠. 뭐 즐겨 마시는 사람도 있겠지만 소주, 맥주만큼 어떤 정겨움이 없어서 네. 뭐 자주 마시는 편은 아닌데 이 얘기를 왜 꺼냈냐 하면은 와인 하면 보통 포도주라고 생각하잖아요. 네네. 근데 포도가 아닌 우리나라에 되게 다양한 와인들이 많대요. 보통 한 스페인, 이탈리아, 그렇죠. 뭐 프랑스 이런 거 아닌가요? 네. 오디 와인, 자두 와인, 오. 대추 와인, 복숭아 와인, 감귤 와인, 뭐 벌꿀 와인, 우리나라 지역 특산품으로 만든 다양한 와인이 있다고 하거든요. 그런 거 가끔 마시면 참 재밌을 것 같아요. 우리나라 와인이면 좀 정겹게 더 느껴지네요. 맛있을 것 같고. 얘기 나온 김에 와인에 어울린 안주 식승전식으로 와인 안주로 끝내자. 네, 치즈인데요. 훈제 치즈. 아, 맞아. 훈제 향 나면서 조금 이렇게 해서 조금씩 먹을 수 있게. 맛있다. 그리고 나는 막 햄 살짝 섞여 있는 그런 치즈가 있잖아. 맞아요. 그거 너무 맛있는 것 같아. 그리고 에이서 크래커. 에이서 크래커. 거기다가 치즈가 그냥 좋은 치즈가 없어. 그냥 체다 치즈 네. 살짝 네모나게 얹어가지고 전자레인지에 조금만 돌리면 그게 녹으면서 그 에이서 크래커 구멍으로 쏙 들어간다. 어떡해. 진짜 맛있어. 그리고 거기다가 의외로 안 어울리겠지만 후추를 찍어 먹어봐. 오, 맛있을 것 같아. 완전. 진짜 맛있어. 야. 그 에이서 크래커의 이제 카나페 그렇지. 그것처럼. 그리고 에이서 크래커를 부셔. 네. 부시고 방울토마토랑 범벅을 해. 우와. 그 되게 맛있어 또. 토마토의 식감에다가 바삭한 식감이 생겨가지고. 오늘 와인보다 더 맛있는, 와인보다 더 향긋한, 안주보다 더 맛있는 퀴즈들로 보답하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출발해 볼게요. 하나, 둘, 셋, 출발! 아, 주제가 오늘 되게 의외의 주제인데? 주제가 조금 힘드네요. 개인적으로 제가 보기에는. 일단 저는 비만과의 전쟁을 하겠습니다. 비만과의 전쟁, 오케이. 비만과의 전쟁. 영국 정부가 코로나19에 따른 사망 위험을 낮추고 국민 건강 증진을 위해 대대적인 비만과의 전쟁을 선언했습니다. 과체중인 사람이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코로나19에 더 취약하다라는 연구 결과에 따른 것인데요. 더 나은 건강이라는 이름의 영국 정부의 비만 예방 프로젝트와 관련된 문제입니다. 영국 정부가 발표한 프로젝트에는 비만 환자들에게 의사들이 자전거 타기 처방을 확대하는 방안과 음식점 메뉴의 칼로리 표시 의무화, 자전거 전용 도로 확충 계획 등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또 저녁 9시 전에는 이것 광고를 금지하는 방안도 논의 중이라고 합니다. 9시 이전에요? 영국에는 야식 개념이 없나요? 있을 텐데. 그러니까 밤 9시 전에는 이 광고를 하면 안 된다. 정답 술, 맥주. 낮에 뭘 먹지 말란 얘긴가? 낮에 침대 광고? 자지 말라고 낮에? 정답 햄버거 광고. 이게 음식이에요? 정답 패스트푸드 광고. 아, 정답입니다. 오케이. 근데 이게 저는 궁금한 게 그럼 밤엔 해도 돼? 그러니까 밤엔 그러니까 어린이들한테 이런 광고를 하지 말라는 얘기. 그러니까 광고를 해도 내일 먹게끔 해야 되는 거구나. 제일 맛있는 햄버거 얘기해볼까? 네. 저는 M사의 쿼터. 쿼터? 근데 그렇지. 그거를 어떻게 먹냐면 술을 엄청 먹어요. 그렇지. 술을 엄청 먹고 밀크쉐이크랑 감자튀김이랑 그때 밀크쉐이크를 먹어서 잘 가라앉는 그러면 이제 감자튀김과 햄버거를 먹어요. 그러고 이제 택시에서부터 자고 그 다음 아침에 숙취 없이 깔끔하게 숙취도 하나도 없고 깔끔하게 그렇지. 속 안 좋은 것도 없이. 이거 이길 수 없다. 아니 그거보다 맛있는 건 못 찾은 것 같아서 진짜로. 다음 문제. 꽃미남 가볼게요. 꽃미남. 꽃미남 이게- 보겠습니다. 이거 뭔가 꺾을 것 같아. 네. 꽃미남 관련이 아닐 것 같아. 네, 식용 꽃에 관한 문제입니다. 네.
영국의 낭만파 시인 바이런은 지금의 가수나 배우처럼 꽃미남 외모로 유명했다라고 합니다. 바이런의 다이어트 방법 역시 젊은이들 사이에서 인기였다라고 하는데요. 대중적인 인기를 끈 다이어트 방법에 관한 문제입니다. 그거 꺾을 줄 알았어. 바이런은 평소에도 날씬한 외모를 유지하려고 이것을 통째로 마시거나 여기에 절인 감자를 먹었다라고 합니다. 바이런을 너무나 사모했던 영국의 젊은이들은 창백하고 마른 그의 외모를 따라하기 위해 앞다퉈 이 다이어트를 시작했다라고 하는데요. 다이어트 열풍을 일으켰던 이것은 무엇일까요? 정답 레몬. 정답 식초. 정답입니다. 우와, 토스 팡팡팡팡 간다. 탕탕탕. 시큼하게 팡. 역사상 최초로 유명인의 이름을 타고 대중적인 인기를 끈 다이어트 약물은 식초였는데요. 구토 증상과 설사 탓에 웬만큼 먹어도 살이 찌지 않았다라고 하고요. 이거 너무. 다이어트. 참 인류의 숙제다. 최악의 다이어트가 원푸드 다이어트 같아요. 나 옛날에 원푸드 다이어트 완전 대실패. 뭐로 하셨었어요? 제육덮밥. 안 되더라 잘. 정답 황제 다이어트. 다음 문제. 황제 다이어트. 황제 다이어트. 황제 다이어트는 탄수화물 섭취를 극도로 줄여서 지방 저장에 관여하는 인슐린 분비를 억제해 살을 빼는 방법입니다. 고기와 지방이 들어있는 음식을 마음껏 먹으면서도 체중을 줄일 수 있는 식이요법이기 때문에 황제 다이어트라고 명명하였다고 하는데요. 중국의 진시 황제에 대한 문제입니다. 이거는 황제도 진시 황제. 이것은 진시 황제가 꼽은 불로초 중 하나로 알려져 있는데요. 중국 명나라 때 수필집 오잡조에 부자들이 이것을 먹는다라는 기록이 있습니다. 중국에서는 샥스핀, 상어 지느러미, 해삼과 함께 바다의 삼보라 불리기도 하는데요. 이것은 무엇일까요? 정답 다시마. 정답 전복. 정답입니다. 저번에 전복 내가 못 맞춰서 열받아서 전복했어. 전복일 리는 없고 방송 봤더니 와 미치겠더라. 전복일 리는 없는데 그러고 나서 한 15분을 끌었어. 전복 아까 얘기했잖아요. 전복일 리는 없는데라고 하셨잖아요. 그 가만 보면 이 진시황이 샥스핀, 해삼, 전복 다 오도독한 걸 좋아하네요. 오돌뼈는 왜 안 먹었대요? 그러면은? 그러게. 오돌뼈가 같은 가격에 훨씬 더 싸게 먹을 수도 있는 그러게. 거 같죠. 삼겹살의 그 뼈 부분이랑. 고기도 많이 붙어 있는데. 맞아요. 라면 가자. 라면 어때? 라면. 라면은 진짜 우리 인류의 최고의 발명품. 맞아. 라면 주세요. 밤이면 생각나는 최고의 라식 바로 라면이죠. 라면에 관련된 문제입니다. 오 라면. 인스턴트 라면은 1963년 삼양식품의 전중윤 회장이 일본에서 설비를 도입해 처음 만든 것인데요. 처음에 맛도 이름도 조리법도 생소해 큰 관심을 끌지 못했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국민의 입맛을 길들이기 시작했습니다. 누가 불렀는지도 모르는 라면 십행시가 전국에 유행하기도 했는데요. 그 내용은 이렇습니다. 1. 일반 시민 여러분. 2. 이것은 무엇입니까? 3. 땡땡 라면입니다. 4. 사용해 보시죠. 5. 오골오골한 라면에 6. 육류 스프를 넣고 7. 칠칠하게 끓이지 마시고 8. 팔팔하게 끓여서 9. 땡땡땡땡 잡수시고 10. 땡땡땡땡땡땡땡 내십시오. 구수하게 잡수시고 맞죠? 오케이. 10. 너무 빨리 가버렸는데요? 10. 십시 일반 걷어내십시오. 63년 10원만 내십시오. 63년이니까 10원이었나 봐. 와. 비슷합니다. 10원짜리 하나 내십시오. 10원짜리 한 장 내십시오. 아니에요? 10원짜리 2장 내십시오. 10원짜리 2장 내십시오. 10원짜리 2개 내십시오. 정답입니다. 오케이. 저희 너무 야, 잘해요. 이거 이런 거 저 10행시, 3행시 천재예요, 진짜. 20원이었구나, 그때. 퀴즈 드리겠습니다. 라면 면발이 노란빛을 냅니다. 그 왜 그런지 아십니까? 치자. 뭘까요? 비타민이 포함돼서입니다. 라면을 초창기에 개발할 때 이런 싸구려 영양가도 없는 걸 왜 먹어? 라는 어떤 고객들의 요구에
개선을 한 거죠. 약간 뭐 좀 요식행이긴 하지만 그래서 라면 성분표를 보시면 비타민이 있습니다. 네, 한번 찾아보세요. 이렇게 많은 걸 아는데 무슨 퀴즈를 맞추고 있냐? 근데 진짜로 엄청 잘 맞추죠. 오늘은 이상하죠, 약간. 아, 왜 이러냐 오늘 진짜. 그래서 아까 저희 두 번째 문제가 맞췄는데 작가님이 이렇게 보다가 제가 맞추니까 여기서 대결 진이와 훈이 갈까? 네. 그러면 우찬스 클리어인데? 어? 아, 강의해야 된다! 어머 어떡해. 강의도 안 하고 진여언니도 안 했네. 아, 날씬해지고 싶은 인간의 욕망은 예나 지금이나 다르지 않는데요. 철학자 소크라테스는 체중을 윤리적인 문제와 연관지으며 식탐이 과하면 영혼이 위험에 처할 수 있다고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기록에 따르면 2000년 전 고대 로마 그리스인들도 건강을 위해 다이어트를 했다라고 하는데요. 다이어트의 어원은 그리스어 디아이타에서 유래된 것이라고 합니다. 이게 어떤 뭐지냐? 의미일까요? 정답 식단. 정답 식사. 정답 영혼? 정신? 아예 관련 없는 걸 거야. 정답 숟가락. 두부류가 있잖아요, 형님. 응. 약간 은유적인 거. 그렇지, 아예 그렇지. 뭐 예를 들면 벼 이런 거 있잖아요. 어. 그 당시 그리스의 주식이보다 어. 아니면은 그 근처에 있는 식탁 보일 수도 있고 식탁 테이블일 수도 있고요. 요거예요. 식탐이 과하면 영혼이 위험하다라고 소크라테스가 말했어. 그만큼 옛날 사람들도 다이어트를 신경을 썼다는 거지. 아랍 중국은요? 아니, 아까 중국 속담. 아, 이게 진짜 모르겠다. 아까 중국 속담. 그리고 아까 중국 속담 그러니까 피디님이 아, 습관. 식습관, 버릇, 루틴. 정답 팔자. 정답 루틴 정답입니다. 아니, 잠깐만. 정답 일과 하루 일과. 찝찝해. 아, 잠깐만. 루틴을 정답으로 인정할 정도면 비슷한 게 뭐가 있어? 루틴. 생활 패턴? 정답입니다. 오. 야, 와, 오늘 노 진짜로. 찬스다. 완전 노 찬스다. 기쁘지도 않다. 기쁘지도 않다. 기쁘지도 않아. 기쁘지도 않다. 아이고 당연해. 당연한 거야. 평범하다. 정답 생활 패턴, 생활 방식이고요. 정확하게는 건강한 삶을 위한 생활 방식이라는 뜻입니다. 다이어트라는 말은 라틴어 디아에타에서 기원했다고 하는데요. 웨이 오브 라이프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단어로 적절한 음식 섭취를 통해서 조화로운 신체의 발달을 도모하는 생활 방식 정도로 풀이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우리가 대놓고 힌트 좀 주세요라고 말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맞아요. 돌려보기 해보세요. 넌 뭐하냐 하는 일도 없이. 아이고 너 출근해갖고 놀다 간다 놀다 가러. 아유. 움직여 임마 살쪄. 다이어트의 미래 퀴즈 정리하고 함께 이야기 나눠보시죠. 렛츠고 안광복 티처. 마트나 가게에는 맛있는 음식들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먹고 또 먹게 되죠. 우리가 진짜 배고파서 먹는 경우는 얼마나 될까요? 상당수는 그냥 습관적으로 점심시간이니 밥을 먹고 저녁 때가 되었으니 식사를 하곤 하죠. 그뿐만이 아닙니다. 기분 전환을 위해 먹거리에 손이 가는 경우도 적지 않은데요. 설탕과 지방이 가득 든 음식은 스트레스를 떨어뜨려준다고 믿는 우리는 너무도 많이 먹습니다. 그러다 보니 다이어트는 현대인들의 너무도 당연한 숙제로 여겨질 정도죠. 프랑스나 이탈리아 지역은 식사 때마다 와인을 곁들이곤 합니다. 게다가 음식의 대부분은 스파게티와 피자, 리조또 등 탄수화물이고 별식으로 푸아그라나 크림치즈처럼 지방이 잔뜩 낀 음식을 거리낌 없이 먹습니다. 그리고는 푸딩 같은 디저트로 식사를 마무리하죠. 그럼에도 날씬한 생활을 하고 있죠. 실제로 살을 빼고 싶다면 프랑스 여자들처럼 먹으라는 말이 있습니다. 프랑스나 이탈리아 모두 한두 시간에 걸쳐 식사를 합니다. 여럿이 함께 천천히 식사를 즐기는 것이죠. 음식에 필요한 것은 바로 리추얼입니다.
맛과 영양도 물론 중요하지만 식사를 하는 의식 절차를 통해 올바른 식습관을 형성하는 것이야말로 최고의 다이어트인 셈이죠. 사회생활을 한 이들은 밖에서 식사하는 경우가 훨씬 많은데요. 집에서 식사를 한다고 해도 냉동식품이나 간단조리식품 등으로 식사를 하기보다 끼니를 때운다는 말이 어울릴 만큼 정해진 식사 문화란 거의 없습니다. 다이어트는 군살 없는 몸매만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음식에 생각을 담고 문화를 담고 정신을 담는 일인 것이죠. 좋은 식습관은 굳은 결심 한 번으로 바뀌지 않습니다. 인간의 결심은 달콤한 케이크 앞에서 종종 무너지기도 하니까요. 그럼에도 다이어트란 꾸준히 반성하며 실천하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완벽한 몸매를 만드는 일보다 완벽한 정신을 가꾸는 일은 끊임없는 노력이 중요한 법이니까요. 네, 전문가와 함께하는 팁 러닝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꼬리에 꼬리를 무는 질문. 자, 오늘도 아주 특별한 전문가분이 자리해 주셨는데 이분은 다들 아시다시피 우리 문상훈 군의 은사님 아니시겠습니까? 그리고 저의 고교 선배님이시고요. 꼬리곰탕의 히어로 안광복 선생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선생님 오늘 어떤 내용 준비해 주셨나요? 오늘 다이어트에 대한 얘기인데요. 다이어트. 문상훈 특집인가요? 예, 아까 보니까 문상훈 군이 저희 고교 시절보다 40kg가 늘었다고 하더라고요. 네. 근데 솔직히 저는 이렇게 못 느끼겠어요. 그게 왜 그러냐 하면은 문상훈 학생이 제가 고등학교 때도 이렇게 날씬한 편은 아니었어요. 네. 근데 그런 생활 습관이 계속해서 어, 누적하다 보니까 이렇게 된 거거든요. 축적됐구나. 그 중국 속담에 어제 먹은 한 입 때문에 내가 뚱보가 된 건 아니다. 이런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계속되는 습관이 이제 쌓여가지고 그렇죠. 나의 어떤 체형이 만들어지는 거거든요. 다이어트, 인문학과 다이어트는 어떤 관련이 있는 걸까요? 그 철학자들이 의외로 그 먹는 음식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말을 했어요. 정신에 관련된 건요, 기본적으로 먹는 것부터 시작을 해요. 그 불교를 생각해 보세요. 이제 음식에 대한 금기가 많잖아요. 오, 네. 스님들은 오신채를 먹지 말라 그래요. 오신채. 오신채가 뭐냐면 제가 적어왔는데 마늘, 파, 고추는 없어요. 저기 부추, 달래, 거. 네. 이 5가지가 있어요. 죄송합니다. 이 5가지가 있는데 저기 마늘, 파, 부추, 달래. 큰 거라고 제가 우리나라에는 안 나오는 네.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전부 이렇게 마음속에 화와 이게 분노를 일으키는 거라 그래요. 처음에 제가 어렸을 때 이 불교 얘기를 들었을 때는 그런가 보다라고 했는데 네. 사실 이게 맞는 얘기예요. 왜냐하면은 술 먹으면은 기분이 풀어지고 업되잖아요. 네. 커피 마시면 심장이 뛰잖아요. 네. 마찬가지로 우리가 점심에 뭘 먹었냐에 따라서 오후의 기분이 달라져요. 실제로 상훈이는 어떤지 모르겠는데 저 같은 경우도 방송 전에 음료수를 마실 때 네. 우유를 좀 웬만하면 마시려고 하거든요. 그렇죠. 네. 우유를 마시면은 뭔가 좀 뇌가 정리되는 느낌이 들고. 맞아요. 네네. 이 철학자들이 다이어트를 얘기하는 건 뭐냐면 어떤 음식을 먹느냐에 따라서 나의 어떤 심리 상태, 생활 습관이 다 바뀐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인간의 습관을 바꾼다는 거는 팔자를 바꾸는 것만큼이나 어렵거든요. 식습관을 바꿀 수 있다는 거는 뭘 해도 성공할 사람이에요. 그리고 이제 우리는 식습관을 개인적인 걸 차원에서만 생각을 하지만 그 문명 차원에서도 식습관을 바꾸려고 노력했던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1868년에 메이지 유신이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일본을 개혁하려고 여러 가지 노력이 있었는데 그 중 하나가 육식 먹기 운동이에요. 육식 고기 먹자. 먹기 운동. 일본 사람들은 원래 그 고기를 안 먹었어요. 네. 지금도 그 스시가 유명하잖아요. 네. 일본은 그 불교가 발달했기 때문에 고기를 먹는다는 거는 우리식으로 한다면 박쥐를 먹는 것만큼이나 기괴한 일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당시에 일본의 개화혁명가죠. 개화가들이 봤을 때 그 유럽 사람들은 항상 발달된 문명의 사람들은 전부 다 고기를 먹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문명 개화를 하기 위해서는 우리도 고기를 먹어야 된다. 그래서 메이지 천황이 직접 칙명을 내립니다. 일본 사람들은 무조건 고기를 먹어라. 그런데 재밌는 건 뭐냐면 그래도 일본 사람들이 고기를 못 먹었어요.
어떻게 바뀌었냐면 돈가스를 만들어서 반찬으로 먹습니다. 어. 원래 음식이 포크 커틀렛이죠. 그러니까 돼지고기를 이렇게 튀겨가지고 칼로 썰어서 이렇게 옛날에 경양식집 이렇게 먹었는데 일본 사람들은 그거를 미리 썰어서 나오잖아요. 네. 소스를 찍어서 밥에 반찬으로 먹어요. 그 정도로 식습관을 바꾸기가 어려운 거예요. 지중해 음식이 건강식이라 그래요. 뭐 그리스라든지. 예, 그리스라든지 이태리는 건강식이라 그러지만 가만 생각해 보면 턱도 없는 얘기예요. 예. 이태리 음식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중해 쪽에 이태리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태리 음식 중에 대표가 뭡니까? 파스타, 파스타, 피자. 피자. 네. 전부 살찌는 음식이에요. 그렇죠. 근데 재밌는 게 이태리 사람들은 피자를 먹고도 살이 안 쪄요. 파스타를 먹고도 살이 안 쪄요. 네. 심지어 끼니 때마다 포도주를 마셔요. 그런데 전 세계 어디에나 피자 먹으면은 저처럼 이런 몸매를 갖게 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루틴이 중요합니다. 어떻게 먹는지. 유럽 식당에 가가지고 만약에 우리나라식으로 15분 만에 먹고 나온다. 미국인이라고 욕 먹어요. 저희가 그 헛으로 끝나는 그런 음식점. 네네네. 그런 데서는 패스트푸드 음식점이니까 그렇게 먹어도 괜찮지만은 이태리 현지에서는 아무도 그렇게 안 먹어요. 긴 시간 동안 그렇죠. 대화하고. 대화하면서 술을 깰 정도의 시간 동안 소량을 오래 마시는 거예요. 살이 찔 수가 없죠. 피자 칼로리가 1000칼로리가 넘는다 그래도 간식 안 먹잖아요. 간식 먹을 틈이 없어요, 얘기하느라고. 그죠? 심지어 라면도 제대로 먹으면 살이 안 쪄요. 근데 라면을 어떻게 먹죠? 리추얼이 없어요. 집에 와서 편한 옷으로 갈아입은 다음에 허리를 앉아가지고 TV 보면서 후루룩 먹어요. 엄청 급하게 먹죠. 급하게 배고파서. 먹죠. 네. 리추얼이 없어요. 그러니까 살이 찌죠. 리추얼이 뭐? 리추얼이 뭐냐, 음식 먹는 의식. 어떤 음식을 먹던지 간에 리추얼만 지켜도 살은 안 쪄요. 그 문화의 코드를 지키면 되는 거예요. 철학자들이 얘기하는 건 뭐냐면 짐승처럼 먹지 말고 인간처럼 먹으라는 거예요. 옛날에 양반들이 그 매너를 중시했던 이유가 다 그런 데 있는 거예요.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는 그냥 먹는 게 아니라 문명에 정해진 그 루틴대로 습속대로 먹으라는 거예요. 한 번도 생각해보지 못했던 저도. 부분인 것 같아요. 그 밥을 강아지 먹을 때. 보면은 코 눌린 똥똥한 개들이 엄청 맞아. 씹지도 않고 먹잖아요. 시쭈 이런 애들은. 그 제가 엄청 뭐라 했었거든요. 근데 사실 제가 그렇게 먹었거든요. 근데 그건 그 문상훈 탓이 아니에요. 근데 혼자 밥 먹을 때는 어떻게 먹어야 그래도 그 절차를 좀 스스로 만들어서 할 수 있을까요? 시간을 지켜야 되나? 그러니까 저런 질문이면 탁월한 질문이에요. 한 방 나왔다. 그렇죠. 야. 뭐야 한 방이다. 오늘 한 방 했다. 야. 그러니까 뭐냐면 다음에 뭘 알아야 될지를 별로 알고 있는 질문이에요. 그러니까 사전 지식이 없으면 저런 질문이 나올 수가 야. 없어요. 혼자 먹을 때는 어떻게 하냐. 현대인들이 먹는 음식은 성인을 위한 이유식이라고 생각하면 딱 맞아요. 이유식이 뭡니까? 냄새 좋죠. 한 입에 삼킬 수 있죠. 달콤하죠. 입안에 스르르 사라져요. 머리로 통제할 수 있을 만한 그 시간 텀을 주지 않습니다. 네. 입에 넣고 몇 번 씹지 않아도 그냥 달콤하게 쓱 넘어가요. 다음 거, 다음 거, 다음 거 이렇게 하거든요. 철학자들이 얘기하는 건 뭐냐면 먹으면서도 생각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템플 스테이 같은 데 들어가잖아요. 절에 들어가가지고 우리가 수양을 하면 항상 강조하는 게 뭐냐면은 먹을 때는 먹기만 하십시오. 기독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수도사들이 생활하는 공간에서는 먹으면서 다른 거 안 해요. 먹으면서 심지어 대화도 안 합니다. 그냥 먹기만 해요. 왜냐? 생각하라는 거예요. 먹으면서. 생각하면서 먹을 때는 과식을 안 해요. 이게 나한테 무슨 도움이 되는가? 이게 들어갔을 때 나한테 어떤 영향이 주는가? 음식의 맛을 하나하나 느끼면서 내 영혼으로 화하는 과정을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되게 반성하게 된다. 그 아리스토텔레스라는 철학자가 한 마리 제비가 왔다 그래서 고문한 게 아니다. 유명한 얘기죠. 습관과 프로네시스라 그러는데 프로네시스는 습관을 만드는 지혜를 얘기를 해요. 돌을 굴릴 때 처음에 내리막까지 미는 힘이 굉장히 힘들잖아요. 한번 굴러가기 시작하면 그냥 쉽게 굴러가요. 근데 처음에 그 굴러가는 데까지의 과정을 만드는 게 굉장히 어려운 일이잖아요. 근데 그걸 쉽게 만드는 방법이 알렉산더 다이어트 방법이에요. 예. 극한의 순간까지 쾌락을 참는 거예요. 변비 떠올려보십시오. 차마타 터트리는 한 번의 쾌감. 화장실을 자주 가는 게 아니라 쌓이고 쌓였다가 한 번에 터트릴 때 쾌감. 이거 너무
네. 제 길티 플레저거든요. 똥 참는 게. 참을 수 있을 때만큼 참는 게 제. 멋있다. 특히 집에 혼자 있을 때는 음식을 먹을 때도 똑같은 거예요. 알렉산더 다이어트 방법이 뭐냐면 이게 플루타르쿠스 영웅전에 나오는 일화인데 알렉산더한테는 요리사가 없었어요. 왕인데도. 맛있는 음식을 먹어야 되는데 왕께서는 어떻게 하실 겁니까? 라고 했더니 알렉산더 쿨하게 이래요. 간단하다. 굶을 수 있을 때까지 굶어라. 그럼 뭘 먹어도 맛있다는 거예요. 세상에서 제일 맛있는 맥주가 뭔지 알아? 지금 우리가 이제 막 퇴근을 한다 쳐. 근데 말 많이 했으니까 물 마시게 되잖아. 그 물을 참어. 그냥 참고 운전하면서 집에 가. 목이 너무 말로 잠깐 편의점 들리고 싶어. 참어 그냥. 계속 그냥 막 차 막혀. 2시간 막혀. 참어. 주차 딱 해. 현관 딱 들어가. 냉장고 달려가서 마시나? 아니야. 참어. 네. 샤워까지 다 해. 모든 준비를 다 끝내. 네. 미칠 것 같아. 그때 맥주캔 딱 꺼내서 와, 그게 제일 맛있어. 그걸 전문 용어로 욕구 지연성이라 그러죠. 욕구 지연성. 욕구를 참을 수 있는 능력. 이게 고등 지성을 가진 사람의 전형적인 특징이에요. 와우. 참을 줄 알아요. 눈앞의 쾌락을 바로 느끼는 게 아니라 최대한 지연시킬 수 있는 능력이에요. 그러니까 뭐냐면 다음에 내가 큰 목표를 위해서 최대한 참고 노력을 하다가 한 번에 터뜨리는 거죠. 다이어트를 한다는 건 뭐냐면은 한마디로 얘기한다면 그 자기 수양의 방법이거든요. 네. 몸매를 가꾸고 내가 멋있게 만들겠다고 하는 게 아니라 나를 갖고 가는 과정인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이어트에 관한 유명한 아까 말씀드린 헬렌 리어링의 말인데 금식하든 먹어라. 수양하든 먹어라. 그냥 혀에 끌리는 대로 짐승이 시키는 대로 사료를 먹듯이 먹지 말고 정신에 어떤 양분을 주듯이 생각하면서 먹어라. 다이어트 기법은 간단합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먹을 때도 끊임없이 생각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철학적 사고라는 게 그렇거든요. 생각 없이 하는 게 아니라 행동을 한 다음에 무슨 결과가 있는지를 되새겨보라는 거예요. 다이어트도 마찬가지로 지금은 과학 문명에 발달해서 칼로리 같은 거 다 볼 수 있잖아요. 네. 확인할 수 있잖아요. 먹기 전에 생각하고 먹으면서 생각하고 먹은 후에 또 생각하라는 거예요. 욕구 지연성이라는 게 항상 옳은 경우가 많은 삶의 태도인가요? 굉장히 탁월한 질문인데요. 야. 맞아요. 욕망을 충족시키지 못했을 때는 그게 어디론가 터지게 되어 있어요. 당연하잖아요. 그죠? 등 따시고 배부를 때는 누구나 사람 좋지만 춥고 배고플 때는 다 사람 이상하거든요. 배고픈 상태에서는 내 안의 짐승이 나를 있는 대로 괴롭혀요. 그렇죠.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래도 한 번 더. 강아지 다루듯이. 못 참겠다. 먹어야죠. 실수를 반복하지 않으면 괜찮습니다. 이것도 아리스토텔레스 얘기예요. 누구나 제어할 수 없는 짐승의 상태가 있어요. 반성하고 나아지면 돼요. 이게 대한민국 사회에서도 주는 시사점인데 뭐냐면 우리 사회는 아직 관용이 자리 잡지 못했어요. 정의는 자리 잡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은 옳고 그름에서 잘못된 거를 응징하는 문화는 확실하게 자리 잡고 있지만 누구나 실수를 할 수 있다는 거에 대한 용의는 아직까지 가지 못한 것 같아요. 다이어트도 똑같은 거거든요. 어떤 사람이든지 간에 다이어트 성공을 위해서 1년 365일을 성공하는 사람은 없어요. 10번 시도해서 3번만 성공해도 내 몸은 바뀌는 거거든요. 인생도 마찬가지잖아요. 그러니까 뭐냐면 실패를 할 수가 있고 내가 욕구 지연성을 지키지 못하고 지금 당장 쾌락을 충족시켜서 칼로리 아주 높은 음식을 입에 쳐 넣는다 그래도 괜찮다는 거예요. 다음에 안 하면 되지. 이게 반성과 숙고가 있다면 그 음식에 생각을 담으면 어떤 다이어트도 성공할 수 있다. 막 그렇게 정리할 수가 있겠죠. 네. 다이어트를 통해서 철학적인 걸 깨달으니까 오늘 되게 쉽게 와닿기도 하고 그리고 또 아주 소소한 것들을 우리가 참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너무 지나쳤던 것 같아요. 근데 이러다가 진짜 우리 오늘 강의 너무 열심히 들어서 다음번 녹화 때 막 살짝 홀쭉해가지고 와 있는 거 아니야? 저 못 알아보고, 저 못 알아보시고. 오늘 주제는 다이어트였지만 지식은 살이 쪄버렸네요. 우리가. 맞아요. 예. 오늘도 피와 살이 되는 강의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우리 두 개들 오늘 재밌게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다음 주 이 시간에 더욱더 재밌는 퀴즈와 재밌는 이야기를 들고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두 개들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 고맙습니다.